여러분, 오늘은 어미와 새끼, 인문학 코딩,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니초월의 뜻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네, 이거의 답은 니은번입니다. 나의 고유한 자세,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리추얼이라는 것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떠한 반복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종교활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리추얼일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나의 고유한 습관,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먼 항해를 할 때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파라데이 그 말에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원래 패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의 묶음,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인데 1962년 토마스 쿤이라는 그러한 과학자이면서도 철학자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천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동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세상이 요동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는 뭐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요. 또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뭔가 발전됐다는 것을 늘 느끼고 중요시하고 있죠. 블록체인은 지금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블록에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소유자 등 정보 기록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10분마다 새로운 자료들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해서 분산시켜야 되는데 이때 해시값을 사용하는데 이 해시값을 사용해서 이전 자료와 10분 후의 생성 자료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바로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우리가 검증이라고 그러고 이 검증에 참여하려면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증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채굴 한다고 그러죠. 채굴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남은 비트코인의 수가 작아져서 이 검증을 해서 난해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컴퓨터, 사양이 좋은 컴퓨터들을 많이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GPU라고 그러죠.
이 GPU를 아주 좋은 GPU를 내장한 컴퓨터를 이렇게 밤새도록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환경 문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자료들이 이제 체인으로 분산되면 각자가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이 삭제하거나 한 사람이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용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들이 분산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신용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블록체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에 처음 나왔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많은 다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분산과 신용의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중앙에서 어떠한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그래서 중앙이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서 그 통제하는 한국은행이 있고 그 통제하는 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블록체인은 그러한 제도가 아닙니다. 중앙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분산돼서 모두가 똑같은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어떠한 면에 쓰일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요즘 각광을 받는 NF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1년에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서 2022년 올해도 그 열풍이 아주 세어지고 있습니다. NFT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비트코인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죠. 비트코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나오고부터 상당히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그러는데 2007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가 가상의 인물이다. 진짜 내가 나카모토 사토시다. 이런 그런 주장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인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비타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2015년에 만들었는데 이 비탈릭 부테린의 아버지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17살 때 너도 뭔가 이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19살 때 이더리움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점점 가격이 높아져서 지금은 NFT를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비타릭 부테린의 지금 재산이 1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는 26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이 이더리움을 또 배경으로 해서 NFT를 주조를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세를 한번 보겠어요. 가격보다도 이 변동폭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죠. 최근 2022년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더리움의 가격인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폭등을 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죠.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변동해 갈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NFT가 무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Non-Fungible Token,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Fungible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Easy to Exchan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의 뜻인데 Non-Fungible Token 그러면 교환할 수 없는 그러한 토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그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는데 NFT를 또 이렇게 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FT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그 가상자산이나 어떠한 자산의 등기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대체 가능한 토큰이에요. 1비트코인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1비트코인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대용을 할 수도 있죠. 갚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미술품이 있는데 이 미술품을 NFT로 발간하면 그것이 진품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그거를 복사하더라도 원래 NFT로 발간한 그 자체가 진품임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에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 계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미술품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떤 컬렉션이라든지 신분증, 프로필, 실물 부동산, 스포츠 모멘트 등의 이것을 이용해서 NFT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멘트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활동한 어느 순간의 그 동영상을 NFT로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그 팬들이, 커뮤니티가 그것을 사고 NFT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러한 매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NFT 최초 발행을 우리가 한번 보면 콘텀이라는 것을 맥코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작품을 팔고 그리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죠.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립토 펑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최초의 NFT인데, 이 NFT가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더리움이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크립토 펑크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것이 크립토 펑크 커렉션인데, 픽셀로 그림을 이렇게 프로필을 그린 것이죠. 이러한 것을 회사에서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맥폴 존 와킨스라는 사람이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개는 회사에 남겨두고 9,000개를 주위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프로필로 사용을 하죠.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 프로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21년 소더비 경매에서 넘버 7523 번에 이 크립토 펑크가 14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NFT가 열광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크립토 펑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2021년 그리고 2022년 아주 폭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숭이를 10,000개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NFT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조를 했는데, 이것이 발매된 지 첫날은 제한 숫자가 40초 만에 다 팔렸고, 둘째, 셋째 날은 3, 4초 만에 전부 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에 팔았는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NFT가 상당히 그 열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NFT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민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주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고른 다음에 NFT를 발행을 합니다. 물론 간단치는 않겠죠.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를 발행한 다음에 공인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 가스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가스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 기반의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그 가스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그러한 것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NFT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NFT를 발간했다 그러면 이 오픈시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초월을 의미하죠.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초월 공간, 다시 말해서 가상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이런 게임이 발전돼서 메타버스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메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AR, VR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어서 가상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메타버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우리가 일상생활을 거기에 담으면 그것도 우리가 어떤 가상세계의 기록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물은 아바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바타를 치장하고 아바타를 가꾸고 아바타가 활동하게 하는 그러한 영역이 대단히 각광을 받을 거라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간 아주 더 좋은 창조물을 지금 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분산과 신용, 탈중앙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쓸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NFT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NFT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 미술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스패츠, 모먼트도 만들 수가 있고 실물 부동산도 NFT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물 부동산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소유권, 그것을 NFT로 발행하면 그것을 복사할 수도 없고 위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FT로 만들게 되면 희소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게임에 승리를 하면 거기서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현실의 화폐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많은 동남아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NFT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면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바깥 세상에서 환전을 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NFT와 블록체인이 서로 상호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제 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팬들이 모인 이런 커뮤니티가 어떠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관계를 서로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가치를 느끼고 가치를 창출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와 NFT가 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3.0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로 하죠. 웹 1.0은 읽기만 가능한 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웹 2.0은 읽기, 쓰기, 댓글이 가능하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았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 정보를 찾기 위해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웹 2.0의 구조죠. 근데 웹 3.0은 시멘틱 웹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웹 3.0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탈중앙화, 메타버스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갑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 지갑이라는 것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지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지갑을 갖추었을 때 웹 3.0과 이렇게 접근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도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클립이라는 그러한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눌러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카카오톡의 자회사에서 만든 암호화폐 지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암호화폐 단위가 크레인인데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36크레인이라는 그러한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클립으로 들어가는 것을 간단히 보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클립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 클립을 만드는 과정,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렇게 주고받는 지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요 점 3개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를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이 바로 가상화폐 지갑입니다. 이 클립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인증 절차가 있는데 인증 절차가 끝나면 내 클립이 내 지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